2023년 기독인문화연구원 신년 할애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회사와 인사 고재백 교수님, 대표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재백입니다. 2023년 신년 할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구성원들과 함께 또 후원자들을 모시고 함께 인사를 드리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연구원의 활동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누시면서 연구원을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연구원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협력 덕분에 저희가 거뜬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짧지만 또 뜻깊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여 좋은 자리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독인문화연구원과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가 쓰임받고자 이곳을 시작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임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많은 연구위원과 그리고 기획위원들 그리고 실행위원들이 많이 애쓰고 힘쓴 시간들이 2023년이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오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석자분들의 소개와 또 여러 가지 강연을 듣기 전에 좀 귀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우선 김정옥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는데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교수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연말 연시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공식 통계가 670만 명이라 그러는데 WHO에서 이야기하기를 등록 안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그 3배, 그 2천만 명이 죽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병이 돌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이런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애굽에 기록된 모든 질병 이외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을 다 내려가 너희 망하게 하겠고 또 그보다 더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경고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이것도 기후 변화와 더불어 이렇게 왔는데 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해구 때문에 왔는데 앞으로 기후 재난이 닥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이 굉장히 참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소홀한 집단이 돼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겹치면서는 지금 10명에 7, 8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 하도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생명을 갖다가 가장 해프게 여기는 사람, 자기 생명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은 무시할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후 변화를 막으려 그러면
기후변화 재난을 막으려고 그러면 산업화 이전보다도 1.5도 올라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1.5도가 아니고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로 하는데 지금 벌써 1.1도가 올랐기 때문에 0.4도 여분이 남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제가 특히 저 녹색성장위원장하고 환경협력 대사를 하면서 이 기후 대책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 중요한 게 이제 2050년까지 1.5 지키려면 온실가스를 하나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2050년까지. 그걸 탄소 중립이라 그럽니다. 탄소 내보내는 것은 흡수를 해서 다 처리를 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2050년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한국 사람들은 많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30년 같으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사실은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이룬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제시대 때 그냥 나무를 다 베갔는데 일본이 30년 만에 완전히 녹화 성공했거든요.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30년 안에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한국의 물처리 기술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지고 개도국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90년에 여러분 저 난지도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세계에 그렇게 더럽고 큰 쓰레기 투기장이 없었습니다. 그 지금 깨끗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량제하고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거 한다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왜 못 하나? 국민이 안 들어줘, 말을 안 들어줘서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참 못된 사람 많지요. 그래도 우리 국민만큼 착한 민족이 또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그 종량제하고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걸 제가 제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래가지고 그 요새 제가 박수 받으려고 들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90년까지 한국 기업이 형편없었습니다. 90년대 일본 기업의 세대 50대 기업하면 일본 기업이 30몇 개 넘어갔어요. 일본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지금 30년하고 어떻게 됐나? 일본을 싹 가라앉아 버리고 우리 현대, 삼성, LG 막 지금 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나? 30년 전에 녹색 경영을 하겠다고 시작하면서 그때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30년이 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0년 안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타락해가지고 저는 실망을 많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보면 참 기독교 새 힘을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 모임 같은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30년 동안에 대통령을 4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에 가면 참 잘했다 자랑스럽게 봅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기가 셉니다. 절반의 대통령을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 좋다 나쁘다 다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절대절명의 이거를 잘 감당하면서 또 이런 연구 단체가 열심히 좀 시간을 뿌리면서 제가 좋은 일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이 모임에 오시기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축사해 주실 분 계십니다. 장경수 교수님, KBS 보도본부 라디오 뉴스 제작팀 국장님이시고 전 세종대 석좌 교수님이셨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경수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 온난화의 위기 그런 것이 가까운 우리의 현실이 머지않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는데 제 친구한테서 단톡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 우리들이 다들 잘 알고 있는 건데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단톡 메시지가 왔어요. 그 내용인즉 사막 안에 폐허와 같은 주유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유소 옆에는 뭐냐
펌프가 딱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한 행인이 주유소에 있고 펌프가 있으니까 냅다 갔더니 거기 또 한 바가지 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와 같은 팻말에 글씨가 적혀 있었답니다. 이 바가지 한 바가지의 물은 절대로 마셔는 안 된다. 제 아무리 이 물을 가지고 목을 축이고 갈증을 축이지만은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왜냐? 그 물은 마중물인데 마중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하 맞다. 축사. 이 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고민을 사실 했어요. 어제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우리 자리에 함께 있고 있지만 이민철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고재백 교수님의 친형인 고재천 선교사님을 만나 뵀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기독인문학 연구원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그 우리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도대체 한 바가지의 물이 그러면 기독인문학 연구원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게 우리 후원자들이 드리는 기도요. 다른 한편은 후원자들이는 헌금이구나, 도네이션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렇다면은 제가 놀랐어요. 이 자료를 서핑해서 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기도 인문학 연구원이 도대체 몇 년이 되는가 했더니 정확히 11년 됐더라고요. 어느 그룹에서 독립해가지고 11년. 제가 사실 겨자씨 한 54년 동안 우리 신앙 운동 공동체 운동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에 더구나 저는 이제 기자로 한 30년 하고 학교에서 한 14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이게 이러저러한 사회 개혁에 대한 몸부림치는 그런 폭풍과 항상 제 가슴에 물기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도 들여다보고 저런 데 들어보는데 11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11년? 어떻게 11년 버텼을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동시에 뭘 생각했냐면 그렇다면은 30년 후, 아니 20년 후에 기독이 인문학 연구원의 위상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 사회자님 생각해 봤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도서관을 갔어요. 저는 도서관이 제 친구니까. 그래서 맞다. 그럼 20년 후에 기독인문학연구원의 위상은 어디에 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단언하기를 큰 아름드리 나무, 더 쉽게 표현하면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 있잖아요. 당산나무 있어가지고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하고 그런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박수 안 치요? 네. 사실은 10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0년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 워밍업이니까 한 20년 후 버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후원자들이 역할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막히면 뭐예요? 답이 없어. 나가질 않아요. 이게 단어가 막히면 답이 없는 거예요. 후원이 끊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로 후원을 해야죠. 제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제가 이민철 장로님의 간구에 의해서 제가 후원자가 됐어요. 많은 액수를 하지 않지만은 10,000원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도 이제 10,000원인데 한 2년 덤으로 한 거니까. 또 제가 다른 한 분을 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후원하는 방법, 첫째는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후원할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흔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배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운동. 그래서 오늘 저의 스피치를 듣는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하는 분은 당장에 오늘 가가지고 다짐을, 이 시간에 다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다짐을 했어요. 제가 지난해 한 12월 초에
우리 후배 기자들이 밥 사주기를 좋아해요. 그건 저는 이제 세미나라고 해요. 세미나. 아야 세미나 하자 그러면 우리 후배 기자들은 다 알아요. 우리 장 선배가 밥 사준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일 6시 반에 세미나를 해요. 뭐 이름 대도 다 알 뿐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저를 보면서 4명인데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온누리 교회를 다녀요. 부부가.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도네이션 해라. 많이 하지 말고 10,000원씩 2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 우리들이 임무 원래 하면 필요군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노자에 임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원래 멀리 내다보는 게 없으면 필유 유는 있을 유가 아니에요. 온다는 얘기예요. 필요군우 머지않아 우환 쓰나미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상 준비하고 교육하면서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보면 큰 느티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막혀서는 안 되지. 후원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자 아시겠어? 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이달 안으로 누구를 했다. 저한테 보고하세요. 저도 사회자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내일 그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한 바가지의 물은 곧 마중물이다. 마중물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바가지 물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2023년에 기독 인문학 연구원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도네이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았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참석자 소개 대표님 나오셔서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두껍지가 못해가지고요. 도네이션 얘기를 절대 못했는데 우리 장경수 교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예. 자, 오늘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잠깐씩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라 서로 알고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 위원이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구경 박사님 한번. 네, 윤구경 박사님이시고요. 이스라엘 고고학 전공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구경입니다. 예,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훌륭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 인문학 연구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더 큰 나무로 자라서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작은아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끼처럼 깡총깡총 멋진 한 해를 이뤄가시면 좋겠고요. 미력이나마 그 십시일반이라고 그 힘도 또 후원도 물질도 그렇게 모여서 더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는 저희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앞에 다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셔서 원래 좋은 거는 입에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두지만 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한국교회 미래가 되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쓰임받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또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도네이션 이번 원래의 주제는 도네이션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깊은 기도로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지만 또 그 마음이 도네이션으로 연결이 돼야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활동을 하는 거니까 같이 키워나가고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성장시키는 자리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적이 없고 하여튼 새해부터 또 2023년부터는
이 기독문화연구원이 정말 그 깊고 넓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실무진들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초창기 창립부터 함께 저희 연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최옥경 목사님, 우리 연구원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고요. 또 연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계신데 함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로 우리 연구원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이수철 강도사님, 그 다음에 연구원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송주영 사무국장님, 그리고 연구원의 막내로서 우리 연구생으로 여러 가지 활약하고 계시는 이충환 전도사님,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옥경 목사님, 그 다음에 이수철 강도사님, 이충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뒤에 계십니다. 자, 저희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기독인문화연구원에서 한번 여러분과 만났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1월 둘째 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몰려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행사 중간에 잠깐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기독인문학연구원이 인문학적 영성을 가지고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좋은 말씀들과 또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제와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이렇게 신년 하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처음 이렇게 초대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인문학연구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또 그리고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범민 지인입니다. 두루 바쁜 가운데 우리 고재백 박사님의 또 부탁도 있고 저도 또 송구한 마음이 한편에 있어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연구원으로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이제 기독교 개혁신보사 편집국장 그리고 문학지인 개간 생명과 문학 편집위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또 목회까지 병행을 해서 분주한 가운데 우리 기독인문학연구원에 조금 그동안 많이 참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고 현장에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독인문학연구원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또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고재백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고재백 대표님과의 인연은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그 연구원 장학생 둘의 연구원을 같이 했던 인연인데요. 역시 우리 고 대표님은 그때 품은 선한 뜻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저는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제가 하는 영역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선한 뜻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고 싶고요. 여러분 모두 각자 그 능력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빛으로 살아내신 그 삶의 족적에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을 이 시간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늘 본받고 싶습니다. 네,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구원도 고맙습니다. 네. 장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예, 저는 뭐 그냥 강의를 가끔 좋은 강의 있으면은 듣는 정도의 입장이지만 금년에도 하여튼 건승하시고 좋은 강의 많이 저희 마련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시각과에서 좀 부탁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좋은 교류 안에서 하나의 뜻을 의문하고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부탁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소개를 이 정도로 하죠. 뭐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찬수 박사님이 짧게 자신의 연구 분야를 강연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찬수 교수님 나오셔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한반도의 분단과 화해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수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종교학과 평화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그 강남대 교수 하다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일하다가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난 여름에 마쳤고요. 지금 앞으로 인권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원장으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한반도적 맥락에서 그 화해 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우호 상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 어원이 되는 라틴어로 얘기하면 연합 혹은 통합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풀어서 사이가 좋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 우리나라 민족종교에서 해원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한 또는 원을 푼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화해의 근본적인 화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특정 종단에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화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언어를 쓰려고 합니다. 자, 화해라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갈등하고 다투던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이 없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렵죠. 갈등 이전의 상태가 온전히 복구되질 않아요.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트라우마도 남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화해를 하고 나면 트라우마를 견디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화해는 상처와 아픔의 원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승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픔의 원인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완결된 상태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화해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개인 간의 화해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집단이나 국가 단위로 가면 화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제일 큰 이유는 큰 단위로 갈수록 화해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하느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경계가 흐릿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어디까지가 피해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나누기가 늘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런 것만 합의하다가 하는 것도 부지하세월이죠. 게다가 집단이나 또는 국가 간에 타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상처의 당사자인 개인에게까지 온전히 도달되지 못하고 개인의 고통은 지속된다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이 국제정치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의 책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주는 의미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나온 책인데 핵심은 이런 거죠. 왜 인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데 왜 사회는 전쟁을 하고 비도덕적으로 흐르는가? 사실 이 책의 핵심을 추리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아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나중심적 행동, 판단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나만 그러냐면 저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도덕적인 것과 굳이 상관없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태도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도덕적 태도가 더 쌓이면서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집단적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일수록 도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할 때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우리 지역을 더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퍼주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더 도모하는 사람에게 더 한 표를 주게 마련 아니에요. 근데 나만 그러나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힘의 논리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부딪히면서 사회는 비도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화해를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비근한 예로 2015년 12월 29일에 한일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안부 당사자의 내 아픔과 상관없이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사자들의 상처로 오히려 북돋우는 꼴이 되었고, 한일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경색되었고 남남 갈등도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죠.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어떤가요? 1965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제강점기로에 겪었던 그 피해를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3억 달러는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2억 달러는 유상으로 지원받았고 또 3억 달러를 차관 형태로 빌려왔죠. 그런 조건으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셈이에요. 그런데 청구권이 도대체 뭐냐? 정말 보상은 받을 수 있었는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권한까지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일 간 갈등을 계속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나 정부 간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화해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협정문 같은 것을 만드는 문자적 차원의 화해예요. 그리고 여기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좀 생겼다면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물질적 차원의 화해가 있고, 이것이 그래서 이제 가해 피해 이분법이 사라지는 정신적 차원의 화해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정신적 화해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어떻든지 어떤 단계에서든지 화해의 핵심은 상호 인정, 너를 인정한다, 어떤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70년 이상 분단과 대립을 이어왔어요. 저마다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 안보를 강조해왔죠. 안보는 사전적 의미로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안전을 지키려면 힘을 키워야 돼. 그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남한은 남한대로 국방력을 강화해 왔어요. 근데 남한만 그래요? 북한도 국방력을 강화해 오죠.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기보다는 국방력들이 경쟁하면서 서로를 오히려 계속 불안으로 내모는 역사가 70년 이상 지속되어 왔어요. 이런 것을 안보 불안이라고 하고 또는 안보 딜레마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나의 안보만을 안보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안보만을 마치 안보 자체인 것처럼, 즉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단수로서의 시큐리티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현실은 나의 안보가 있으면 너의 안보도 있고 모두의 안보가 있는 거죠. 안보들입니다. 안보 단수가 아니라 안보들이라는 복수, 영어로 securities예요. 이런 상태에서 안보를 이룬다는 것은 너의 안보도 인정하면서 결국은 모두의 안보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과정을 안보다원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안보다원주의가 가능할까? 이를 통한 남북 및 국가 간 화해가 가능할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죠. 이것을 국제적 차원의 화해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예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이 패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폴란드와 화해 협상을 시작합니다. 1953년도에는 독일 연방보상법을 실행을 해서 폴란드에서 물질적 지원을 보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일, 당시로서는 서독이죠.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 영웅 기념비 앞에서 독일의 가해 행위를 무릎 꿇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사진에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멋진 기념비적인 사진이죠. 1970년도 일이었는데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정신적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2차 대전 피해국에 대한 사죄를 총리가 계속 해오는 관례가 이를 이어주고 있죠. 물론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도 가해자를 용서해야 돼요. 실제로 폴란드 가톨릭교회 주교들이 독일을 용서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해서 양국 간의 정신적 화해의 과정으로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독일 폴란드 사례는 남북 간에 혹은 한일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긴 해요. 또 하나가 남아공의 경우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소수 백인이 다수 흑인을 차별하며 지배하는 인종차별 정책, 즉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당연시 해왔죠. 그러다가 1994년도에 흑인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 민주화운동가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종차별 정책을 금지했고 그 차별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눠보면서 아주 지독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이때 위원장이 데스몬드 투투, 이 성공의 대주교님이신데 노벨평화상 수상자시잖아요. 이분이 우분투 정신에 근거해서, 우분투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인들이 공유하는 오랜 정서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투어인데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혹은 관계지향적 언어 정신이에요. 그래서 백인을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백인을 오로지 응징적으로 보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긴 하되 경미한 책임의 자에 대해서는 사면하거나 용서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남아공 내 민주주의를 다시 흑백의 차별에서 약간 조화로 가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차별이나 민주화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은 사례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한반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반도에서 갈등을 풀려면 갈등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를 보통 묻게 되잖아요. 6.25 전쟁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그럼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이렇게 할 때 전쟁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임을 김일성이 일으켰다? 아니면 북한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반도 분단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라 외세가 우리를 분단시켜 놨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 초기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또 민주주의적 이념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모두가 민족을 위한 일들이었는데 이것이 남북분단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어쨌든 일제강점기의 탓도 크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소련, 북한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와 미국, 일본, 한국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대립하는 양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만의 책임만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도 화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과 북도 문자적 화해를 여러 차례 시도해 왔어요. 가령 7.4 남북 공동성명 72년도에 이미 오래전에 남북 간의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을 키워드로 남북 간의 그 적대시 정책을 좀 멈추자는 얘기를 했었고 91년도에 아주 중요한 합의서입니다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 기본 합의서죠.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이때 이 제 남북 기본 합의서 1장이 남북 화해예요. 남북 화해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해의 아주 기본 자세를 1조에 천명하고 있어요. 서로 파괴하거나 전복 행위를 중지한다. 혹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상호협력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하는 한반도 화해로 가는 중요한 문장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당시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 맨 오른쪽이 또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정부까지 화해 무드가 점점 컸었죠.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만은 않게 흘러왔어요. 아시는 대로. 현실은 반대 논리가 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반공주의가 강화되면서 그 대북 적대성도 강화되어 왔죠. 사실 일본 친일 세력이 해방 이후에 일본의 자리에 미국이 등장하고 친일 세력이 친미 세력으로 변신했고 동아시아 분단 체제에서 친미적 차원의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강화되었고 반공이 국시가 되다시피 했고 적대성이 대북 적대성이 강화되었고 한반도 갈등도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의 대화적 국면도 확대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 간에 잘 보면 민족적 동질성과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적 동질성이 크지요.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1994년도에 북한에서 고조선의 정신을 중시하면서 단군능을 개건을 했어요. 단군 정신의 핵심은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인간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도에게도 너무 익숙한 정신이에요. 이런 공통의 정신을 자꾸 확장해서 연구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죠. 북한의 조선노동당 하나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천도교 청우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어요. 어쨌든 천도교 청우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의 기본 자세가 보국안민이잖아요. 그래서 천도교의 기본 정신이 인내천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알죠. 그래서 남북 천도교인이 교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좀 긍정적으로 비교 연구하면서 접점을 잡고 확장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 사회를 잘 보면 유교적이에요. 남한과의 문화적 접점이 너무 커요. 게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내 민간신앙이 점술 같은 민간신앙이 막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어요. 남한의 민간 정서와의 접점을 제가 이와 관련돼서 논문을 써보기도 했습니다만 남한의 민간 정서와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어요. 잘 보면 분 70년 정도의 분단보다는 고려 이후만 치더라도 1000년 이상의 역사적 공감대가 훨씬 큽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제가 화해라는 말을 경계를 점선으로 바꾸기라고 여기 제목을 잡아놨는데 화해는 갈등하던 두 주체 간의 경계를 배타적 실선에서 소통적 점선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선과 점선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점선은 상호 교통과 호흡과 상호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또 종교적인 사랑의 근거 아닌가요? 화해는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이일수록 더욱더 추구하고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노력은 교회를 나간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못지않게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남북 간 화해 문제를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박부민 시인님의 시 낭송을 먼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요.
개혁신보 편집국장님이시고 또 생명과문학 편집위원이시면서 또 목사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박부민 시인님께서 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시를 작년 초에 나온 신간 꿈이 응고되면 쩔어간 별 하나라는 취집에서 짧은 시 두 편을 골랐는데 햇빛 골짜기라는 작품 하나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햇빛 골짜기. 밤을 견딘 것들은 대체로 온몸이 젖어 있다. 숲 깊이 맑은 눈물 풀어 서로를 씻어주기 때문이다. 눈구름 앓던 능선이 등을 펴 남은 어둠을 마저 벗어내자 징소리로 회오리 치는 긴 산울림. 새들은 솟구쳐 날고 흉터마다 안개를 덧바른 산의 근육이 푸르르 꿈틀댄다. 벼랑에서 너덜건 얼음 녹은 자드락까지 벌써 노루 몇 마리 뛰어다니는 듯 이름 없는 돌들과 나무들 들썩이니 쑥향 자욱한 밭두렁 아래 늙은 고삿길 핏줄은 더 팽팽해진다. 돌아왔구나 꽃송이들. 따순 바람결에 새 숨을 토하며 절절히 반짝이는 햇빛 골짜기. 예, 이상 낭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와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전에 있어서 햇빛 골짜기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분위기하고 좀 잘 맞는 또 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BTS 보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구원은 주원규 작가 보유기관입니다. 저 연구원이 자랑할 만한 주원규 작가님, 목사님이신데요.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해외로 뻗어나가시고 또 그 작품이 영화화돼서 몇 편 드라마로 또 영화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잠깐 3분 동안 보시고요. 사실은 작가님이 오셔서 영화 작품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양성 반응이 나서 못 오셨는데요. 영화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이미 개봉이 되었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보고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2022년 작년 한 해 우리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강좌 있었습니다. 2월, 4월, 8월 이렇게 쭉 계속해서 좋은 강의들이 있었고요. 월요 만나 월요일마다 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2월, 4월, 5월, 또 8월, 9월, 11월 계속해서 독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12월까지도 꾸준히 조재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서 아카데미, 시편, 또 예언서, 창세기, 또 신구약 중간사 레위기까지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네, 계속해서 성서 아카데미 해왔습니다. 아카데미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일단 취지와 지향점은 어쨌든 교단과 교파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해나가자. 그리고 좀 수준 있는 공신력 있는 좀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자 하는 게 제일 좋은 중요한 취지이겠고요. 독립 기구를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이제 좀 섭외 중에 있고요. 실행위원회에는 네 분이신데 교재백 교수님과 박정수 교수님, 유욱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차준희 교수님까지 함께해서 계속해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구약과 신약을 다 두루 배우는데요.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요걸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와 함께 배경사까지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배우는 특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음 고전한 학교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학뿐만 아니라 이 동서양 이 고전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또 로마와 함께 동양 고전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고전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책도 냈었고요. 후원 기관은 천일식품에서 함께 해주셨고, 공동 주체가 H2그룹 주식회사와 환경교육센터 산림, 그리고 저희와 함께 했고요. 그래서 출간을 2월 달에 샘물걸 플러스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북토크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역시 공동 주체는 H2그룹 주식회사와 또 저희가 함께 했었습니다. 13명의 집필자가 참여를 했고요. 또 2022년 작년에 영화 인문학도 했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롯데 시네마 영화관에서 영화를 틀어주면서 그에 대한 깊은 이야기, 뭐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인문학 했었고요. 랜선 강의도 저희가 진행했었거든요. 크리스찬 TV 김종현 목사님 저희 연구위원이신데 함께 사회도 보고 또 저희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사상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즐겁게 유튜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자신학화 포럼 세미나 공동 주관했었는데요. 자신학화 포럼과 함께 진행해서 조경진 신부님을 모시고 3월 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대외 사업이 있습니다. 생명신학 포럼 공동 주관을 했었고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또 동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의 정기 투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꾸준하게 저희가 투고를 했었고, 또 목회와 인문학 칼럼 또 투고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립한 교회 성장 연구소의 월간지에 계속해서 투고를 해주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금빛내력 교수님과 윤구흥 박사님, 이강성 교수님, 조영호 교수님 함께 참여해서 계속해서 투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남 포럼 공동 기획 있었습니다. 주제는 환경과 인권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4분의 강연자를 모시고 저희가 강남 포럼 진행을 했었고요. 연구원 조직과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연구위원 위촉 있었습니다. 김원교 교수님 아시다시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송일관 교수님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한국이스라엘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재현 교수님까지 함께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생을 이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연구생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동현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MBC PD, 그리고 두 번째는 안하윤 연구위원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이충환 전도사님이 함께 연구생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활동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좀 웅대하게 품고 있는데요. 우리가 능력과 아까 말씀하신 도네이션이 있다면 충분히 잘 이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정기 강좌를 개최하게 되고요. 이번 2월 달에도 2강좌가 지금 개설이 돼서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강연은 매 월마다 이제 제목을 월의 만남, 그래서 월마다 한 차례는 독서 토론, 한 차례는 특별 강연을 이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2월에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그 쟁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진영으로 전쟁하듯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이 법률가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대응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만남으로 독서 토론도 격월로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철 박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번 1월에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체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위원 중에 새로운 저서를 발간하면 이를 기념해서 북토크를 매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성서 아카데미가 작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좀 체계적인 학교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에서 이 정평 있는 분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요, 이음 고전학 학교입니다. 요즘 대학에서 교양이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고요. 또 교회나 교인들도 고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풍부한 자산이자 유산인 고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성경의 배경사로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배경으로서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교회사를 이해하려면 동양 고전을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고전을 묶어서 이음 고전학 학교를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두 번째 프로젝트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할 때 다소 좀 혼란이 있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 제목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입니다. 올해에는 이거를 두 번째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에 대한 기독교적 지평들, 성서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 이 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왔는지 이 주제를 함께 연구하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을 몸의 신학과 인문학으로 잡았는데요. 요즘 AI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런 새로운 물결 속에서 인간의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자. 그래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런 AI와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대응할 건가, 이를 학문적으로 함께 연구해 보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그 다음에 랜선 강의도 올해 이어서 좀 활발하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지방자치체 또 대학들과 함께 도서관과 함께 공동으로 시민을 위한 인문학, 특히 우리 연구원이 자랑할 만한 영화 인문학을 한 번 더 시행해 보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들과 함께 노인들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동영상으로 들려주자라는 그 목적으로 자서전 영화 제작하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침 MBC 영상 담당하시던 우리 안진영 선생님이 퇴임하시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만한 활동을 하고 싶다 하고 말씀하셔서 영상과 함께 자서전 집필을 동시에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강의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 강의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위원들이 자유롭게 이 강의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독서 모임, 또 세미나, 뭐 강의를 스스로 준비하고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인데 연구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구성원들과 후원자들에게 전달하는 월간 소식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연구원에 대한 소식들을 많은 분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새로운 신년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저희 연구원이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기념 사진 촬영을 좀 하고 네, 오늘 신년 할애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앞에 나오셔서 같이 사진을 네.